안녕하십니까. 2030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캐시타임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우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거의 뭐 3달에 한 번꼴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26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정치인들마다 말이 다들 달라요. 어떤 분은 3번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12번째 대책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처럼 굉장히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정치인들 본인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먼저 살펴볼 기사는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급이냐?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비어있는 공실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매입을 해서 요거를 이제 임대를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굉장히 전세난이라고 하죠. 전세난. 전세난민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전세난민.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입자들은 이제 임대차 그 보호를 신청을 할 수 있어서 2년 더 연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럼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지금 전세 물량이 씨가 말라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나온 게 오늘 대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단기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초단기 공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참 이게 기사를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초단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뭐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한다면 바로 이 상가와 관광 호텔을 숙박시설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방식입니다. 저 20대 30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호텔을 호캉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러다가 평생 호캉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상가를 또 주택으로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는 건 이 배수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 상가로 원래 이 건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세면이라든지 샤워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도. 그리고 실제 사례로도 숭이동이라는 곳에 이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임대주택이 사실 들어가 보면 많이들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뭐 방 하나에 2명씩 쓰고 그 다음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침이랑 뭐 이것저것 다 먹는 거를 따졌을 때 결국은 뭐 한 달에 70만 원씩 드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진짜 월세 내고 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물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거를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상가와 호텔을, 이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다고 생각을 하니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참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이 매매가시 치솟는 이유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매값이 치솟는 경향도 있지만 현재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생김으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들은 이제 2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뭐 본인이 실거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의 세입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전세 물량이 없는 것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가장 큰 의 하나의 형태인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대책은 이것 중에 하나이고 뭐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니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다음 기사로는 우리가 자,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책인 거죠. 어,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공실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주택을 가보면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 3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많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이제 살겠지만 직장인들은 뭐 직장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울의 요지에 있는 그 직장인들의 근처에 그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사실 다 이제 세를 주고 있거나 누군가 이제 그 전세라든지 월세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비어있는 공실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주택들은 사실 서울 외곽 지역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인천 쪽이나 뭐 아니면 뭐 부천 쪽 요런데 이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이상씩 나는 곳이기 때문에 30대 직장인들이 과연 그곳을 들어가서 살고 싶을까요? 또 그리고 거기가 왜 임대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 주택에 그런 뭐 노후화가 심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달동네에 있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퇴근이 1시간씩 뭐 1시간 반씩 걸리는데 정부가 이거를 매입해서 임대를 줬다 해요. 임대를 주려고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리고 그 임대주택은 텅텅 또 공실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정부는 생색내기용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런 실질적인 우리에게 국민에게 오는 혜택은 없기 때문에 참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근데 정부가 진짜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로 가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댓글 보시면 뭘 자꾸 하려고 하냐고 대책을 취소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이걸 다 원상복구해서 취소한다고 하면 저는 집값이 더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쌓였던 매수 수요도 폭발을 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풀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유동성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집값은 더 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뭐 공산당인가 북한처럼 나라에서 공급하려고 하네. 맞습니다. 뭐 공산당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말이 심한 것 같고요. 어, 정부가 조금 너무 급하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공급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다음 기사로 가시면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24번째 대책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김포, 부산, 대구가 규제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수도권에 봤을 때 우리가 수도권은 거의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풍선 효과로 그 옆 지역으로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가 있는 곳이 김포.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지방 투자,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투자에 대한 매력, 그가 힘드니까, 투자에 대한 그런 여력이 힘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부산과 대구, 심지어는 뭐 전주, 창원, 광주, 이런 대도시 지역으로 지금 다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의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 거의 10억, 15억 이럽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의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세네 달 전에만 해도 15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광주, 부산, 뭐 대구, 특히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보다 비싸고, 그리고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남천동 그 삼익 비치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년 새에 11억이 올라서 30억을 가까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랑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20대, 30대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여기서. 많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들도 그러고 많이들 다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포기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포기한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내 생에는 이제 집을 못 사. 그래서 그냥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그 현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면서, 뭐라도 하나 사야지.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 신혼부부나 이제 각 결혼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함도 많이 느끼시고, 공포감, 그 다음에 후회스러움,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사야 된다.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그런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패닉 바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포, 인천은 지금 아직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로 많이 몰려가셨어요. 김포랑 파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많이 몰려가셨는데, 사실 김포가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김포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김포랑 파주 이런 데가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북한이랑 가까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뭐 비하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일산도 좋고 김포도 좋고 파주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파주에서 군 생활도 해봤고 해서 파주의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랑 이게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뭐 전쟁 이런 걸 떠나서, 이상하게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 쪽으로 사시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김포로, 파주로 몰려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너무 패닉 바잉이 아니신가. 우리 20대, 30대에게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김포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됐다면, 그 조정 지역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돼버리면, 어, 굉장히 이게 매수, 매도 거래가 뚝 끊겨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많이 그, 안 되거나, 대출이 진행이 안 되거나, 대출 금액도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하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사신다고 하면, 뭐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아파트에 10년 정도는 사시겠지만, 과연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김포를 사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지만, 뭐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서 더 좋은 지역으로 점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데,
김포를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 한번 이제 하락세에 들어가게 되면 김포, 파주 이런 데는 사실 그 시장에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이 막 엄청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식처럼 이렇게 뭐 손절도 못 해요. 사실 손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사게 되고 조정지역 대상이 돼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20대, 30대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지켜보면서 저 같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막 떨어지면 1, 2억씩 떨어지고 버리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견뎌내실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자, 우리 20대, 30대들이 약간 조금 캄다운 할 필요 있다. 패닉 바잉에 휩쓸려서 막 사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부동산 대책이 공급책과 전세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는 거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나가서 알고 있어야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야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 집이 반값이 되면 살 거야. 근데 반값이 되는 시점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부동산 기사를 조금이라도 체크하고 단 하루 10분이라도 이렇게 팔로잉 해 나간다면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너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그다음에 사지 못한 자와 산자 이렇게 편이 나뉘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있는 것은 알지만 결국 언젠가는 또 그 사이클이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뭐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기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매일매일 기사에 대해서 팔로잉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